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코인 시장의 트렌드는 저희 코인 트렌드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 갑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소식이 발표가 됐죠. 뉴욕 증시도 2%대 지수 하락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름 코인 시장은 우리의 위치를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시각 기준으로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1% 정도 하락되긴 했지만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조 8천억 달러를 지나가고 있고요. 24시간 거래량은 전일 대비 대략 1% 증가한 모습을 보인 채 760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반적으로 증시와 위험 자산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코인 시장 안에서의 투심은 큰 변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와 비슷한 구간에 투자 심리 지표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 Fear and Greed 인덱스 현재 33점을 가리키면서 나쁘지 않은 투자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기관들의 모습들은 어땠을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모습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비트코인의 ETF 같은 경우는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유입세가 이어지고 있죠. 간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물 ETF를 향한 기관들의 움직임은 이어졌던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60%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더리움이 8.6%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별 가격들의 모습은 어떨지도 현재 시각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1%대 가격 하락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다른 M7 종목이나 기술주들에 비해서 상당히 이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88,000달러는 현재 깨진 상황이고요. 87,300달러 선까지 내려온 모습.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4%대로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죠. 2.35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동일하게 솔라나 같은 경우도 4%대 가격 하락을 보이면서 138달러 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코인이나 트론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간밤 트럼프 관세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장 가운데서도 코인 업계가 순항할 수 있었던 주요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내용부터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 반에 갑작스러운 브리핑과 함께 외국산 자동차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조치로 인해서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모든 국가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서 자동차까지 이렇게 품목별로 관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무리된 데 이어서 M7 종목들도 큰 폭의 지수 하락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시장 안에서의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앞에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8거래일 연속으로 지속적인 유입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블랙락의 현물 ETF인 IBIT 같은 경우는 8거래일 연속의 유입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현물을 팔아서 ETF 쪽으로 이체하고 있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크게 흔들렸었던 기관 쪽의 투심이 조금씩은 잡혀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이 왜 이렇게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을 믿고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규제와 관련돼서 두 가지 이슈가 전해져서 함께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는 디파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디파이 규제 철회안을 가결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디파이 브로커 규정과 관련된 철회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고 나게 되면은 기존 바이든 정권 때 만들었던 디파이 규제가 최종적으로 철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업계 안에서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디파이 시장이 더욱더 커지는 하나의 좋은 시나리오도 작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파이라는 텀 자체가 좀 낯서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디파이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라고 기존의 중앙 기관이 없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은행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주체기관인 은행 없이 우리가 돈을 빌리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신개념의 금융이고요.
코인을 직접 예치해서 이자나 담보를 걸고 즉시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정부 통제가 없는 탈중앙화된 은행 서비스입니다.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운영 주체가 아니라 컴퓨터의 코드, 즉 스마트 계약이 그 운영 주체로 작용이 되고 있고 누구나 탈중앙화를 통해서 중앙기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사용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은행을 사용할 때는 수수료도 내야 됐고 정해진 시간에만 이체를 할 수 있었다면 디파이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굉장히 저렴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스템이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일가에서 이 디파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입니다. 트럼프 아들들이 회사를 직접 설립해서 디파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디파이 월드 2025에 직접 트럼프의 아들이 연설자로 참석을 할 만큼 이 디파이와 관련된 규제안들을 풀어주고 해당 부분에 대한 이 사업성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전문가님들이 여러 번 언급을 해주신 바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변동성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규제 쪽 관련해서 두 번째로 지켜볼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 쪽도 있겠죠. 미국 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투명성 강화 법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아마도 여름 안으로 본격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법은 스테이블 액트라는 이름의 규제법인데요. 이 투명화를 강화시키고 발행자들의 책임을 명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과거 테라 루나 사태 때와 같은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강화시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법을 현재 미국 정부에서도 마련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마 디파이 쪽보다도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법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디파이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비축자산 법안까지 쭉 연달아서 이어질 것이다.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SEC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차기 SEC 의장 후보로 불리는 폴 애킨슨 의원이 사실은 상당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로 판명이 났습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자산만 수백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SEC의 수장으로 현지 시간 27일에 본격적으로 임명 청문회가 열리게 될 텐데요. 굉장히 친암호화폐 성향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이 직접적으로 SEC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기관인 SEC에 대한 긍정적인 기조 변화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규제와 여러 가지 법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친암호화폐적인 기조로 미국 정부가 탈바꿈하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투자 심리 덕분에 관세라던가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떨쳐내고 간밤 코인 시장은 그나마 가격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알트 쪽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되는 게 바로 이더리움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보통은 대규모로 기술 업그레이드가 나올 때는 가격의 변동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식으로 치면은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처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는 2025년 4월 8일에 최종적으로 메인넷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마지막 테스트넷 구간인 후디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이 후디라는 이름의 테스트넷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없게 된다면 이제 마지막 팩트라 업그레이드까지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이더리움의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이번에 기술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되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수수료는 더 저렴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샤딩 기반의 구조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체인 안에서 병목 형상이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한마디로 에러가 더욱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디파이라던가 웹3, 게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더리움을 더 빠르고 싸게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업그레이드 오는 4월 초에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해당 부분을 앞두고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성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코인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인 트렌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트럼프 관세 이슈 때문에 굉장히 시끌벅적했잖아요. 네. 굉장히 비트코인과 유사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간밤 5%나 지수 하락에 나왔는데 이 시가총액으로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가 비트코인보다 약 2배 정도가 많아서 사실 이게 비트코인 쪽으로 가지고 오면 한 10% 정도의 가격 하락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네. 간밤에 암호화폐 시장 나름 방어를 잘 해줬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모습은 어땠나요? 일단 뭐 관세 관련 언급을 트럼프가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 SNS에 이제 협박성 멘트를 또 올렸었습니다. 어떤 멘트예요? 이 어떤 멘트를 올렸냐? 이제 캐나다랑 유럽연합이 만약에 합심을 해가지고 네. 뭐 관세에 대한 뭐 보복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더 큰 관세를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성 멘트를 했어요. 근데 그 멘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따가 살펴볼 비트코인 차트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 아닌 네. 가격이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제 시장은 이 트럼프의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약간 무뎌졌다. 이제 약간 예전에는 민감했었지만은 지금은 내성이 이제 생겼네. 계속 네. 맞다 보니까 내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 주려고 한다면은 차트에서 이 핵심적인 저항 구간이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구간을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풀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비트코인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설명드렸다시피 고점을 낮추고 있는 이런 식의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이전에 그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지표는 이제 가격은 파동과 파동으로 움직이는데 그 파동 구간에서 예상 저항과 지지 구간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만 1차원적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지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고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주게 된다면은 최근 저항을 받아주었었던 고점 구간인 88.8K 구간이 이 초록색 선 0.382선에서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피보나치 0.382선을 돌파한다면은 다음 저항 구간이 0.5 이 초록색 선이에요. 이 초록색 선에 전 고점 매물대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하락 채널의 돌파라는 것은 사실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이 나와주더라도 비트코인이 100K, 최고점 구간인 뭐 110K, 120K까지 올라가 주려면은 하락 채널 상단부 돌파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다음 저항 구간인 이 0.5선, 93K선을 돌파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이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같은 구간은 하락 파동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고요. 하락 파동 중 상승 파동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상승 파동이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더라도 전 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93K선, 이 93K선을 돌파를 실패를 한다면은 재차 하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재는 하락 폭발이 나와주고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단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게 된다면 현재 뭐 이런 파동이 나와주는 것이 아닌 이런 식의 하락 파동이 나와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88.8K 및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 0.382선을 돌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완전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전제되려면 이 93K선에 존재하고 있는 0.5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알트코인 매매하는데 왜 자꾸 비트코인 가격을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혹은 구매하고 보유하고 계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코스피에서 국내 주식에서도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은 대다수의 주식들이 국내 주식들이 같이 떨어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뭐 주식은 테마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이 떨어지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이 상승이 나와줘요. 물론 알트코인과 영향이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차트를 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면 연관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알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구나라고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셔도 충분하겠고요. 일봉보다 하위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내려가서 또 분석을 해보게 된다면
어제자에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단기적으로 응축이 진행이 됐었어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삼각 수렴이란 뭐냐?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높이는 응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응축 구간 같은 경우에는 하방으로 이탈하느냐, 상방으로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수렴의 하단부 구간을 하방으로 매도세가 터져주면서 이탈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따라서 수렴 하단부를 이탈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이 방에서 브리핑으로 남겨드렸습니다. 이게 매수 관점, 즉 현물 관점으로만 지켜보시는 분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정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쪽 구간에서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고 매도 타점을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었던 구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나 이 삼각수렴 하단부 구간에서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어요. 리테스트 저항은 뭐 돌파 이후 지지, 이탈 이후 저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상승의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였을 때 이 추세선 혹은 이 추세선에서의 저항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및 현재 전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85.8K 그리고 상단부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88.8K 선을 돌파를 해주는 것이 단기적인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이 돼야만 모든 코인들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전략부터 먼저 세워봤습니다. 가장 크게는 93,000달러 선을 돌파해주고 전반적으로 상승의 기조가 보여질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고민들 이어가 볼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이나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중에 또 변동성을 보이는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큰 변동성을 보이는 코인들 오늘 또 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리플과 바운스 토큰 그리고 도지코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나름 최근에 긍정적인 이 소송 취하 이슈와 함께 기대감이 올라갔던 대표적인 코인이죠. 때문에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까지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하루에만 4% 정도의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고 주간 단위로도 지금 보니까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 동안 리플의 가격이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저희가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네. 큰 관점에서는 응축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응축 구간을 말씀드렸다시피 상단부를 돌파를 하느냐 하방부를 이탈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응축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통 이제 응축이란 건 힘을 모아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힘을 모아간다는 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펑하고 터지는 게 그쵸. 커지겠죠. 네. 그러면 이 응축 구간에서 우리는 하방 쪽으로 이탈하면은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상방으로 돌파를 하면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응축 구간이 언제 돌파를 할지 언제 이탈을 할지 정확한 시기를 모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거는 이제 저희 영상 하단에 이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브리핑을 따로 남겨드릴 거고 현재 관점에서는 리플의 상황이 어떤 관점이 유리할지를 이제 네. 차트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일본 관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응축 구간이라고 함은 고점 구간 5,000원대에서 저점 구간 2,800원에서 3,060원 정도 구간으로 저점을 계속해서 방어해주고 있는 이런 형태의 응축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시간봉을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이 꼬리 기준이 종가가 이격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종가에서부터 작동한 현재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해준 모습이에요. 이탈을 하고 전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 매물대 구간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 가격대는 3,500원 정도 선이고요. 3,500원 정도 선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 가능성이 높은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고점과 고점을 낮추고 저점과 저점을 낮추는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작동을 해보게 된다면은 현재는 상승 채널 하단부 이탈, 그 다음에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3,500원 구간을 이탈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종가 기준으로서 다시 재차 돌파가 나와주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종가 기준으로 다시 이탈, 그 다음에 뭐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하방으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이탈 이후 재차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은 형태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은 하락 채널의 하단부 구간. 작도 관점으로서는 가격대를 예상해 보게 된다면 3,340원 정도 구간으로 예상이 가능하겠고요.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음 저점 구간인 3,280원 선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아직 4시간봉 캔들상 마감이 되려면 3시간 38분 정도 가량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차 돌파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나는 이탈나는 게 아니라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줄 거야 하는 이제 휩소라는 현상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요. 휩소라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혹은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했던 이 추세선 구간까지도 재차 가격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다. 근데 현재 보조 지표를 키고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지표를 키고 넘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 지표인데요. 순서대로 이제 단기, 중기, 장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단기, 중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매도 구간, 즉 저점 구간에서 진입을 해준 모습이라 상승이 나아질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단기, 중기보다 상위 시간봉이라고 볼 수 있는 장기 스토캐스틱이 현재 하반기 열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으로의 방향성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이동평균선의 상태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어요. 모여있다라는 것은 응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응축이 진행이 되면은 추후에 무조건적인 폭발이 나와주게 되겠죠. 그럼 현재 보조 지표의 형태가 하방으로의 방향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인 120 이동평균선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 120 이동평균선이 가격대가 현재 3,450원 선이고요. 3,450원 선을 하방 쪽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하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XRP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참고를 하셔서 차라리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XRP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운스 토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틀 전에 전문가님이 오셨을 때 종목 상담으로 이 종목 만나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엄청난 극심한 변동성을 지난 한 주 동안 보였는데 고점 대비 지금 너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까요? 일단 고점 대비 가격대가 거의 뭐 70% 빠졌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데 바운스 토큰은 이전에도 제가 종목 상담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매도세가 너무 강한 모습이라 현 구간에서 응축 구간이라 상방으로 돌파하면 단기 매수 관점을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하방으로 이탈을 할 시에는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돌파를 할 시에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괜찮겠지만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 코인은 안 좋은 코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현재 차트 상황은 어떤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운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전에 저항받았었던 구간 가격대가 28,500원에서 33,300원 선에 이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만한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28,500원 선을 하방으로 이탈해준 모습이고요.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현재 저점과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이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았을 때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하는 22,650원 혹은 시기상으로 4월 2일쯤 터치를 한다 가정을 하면은 23,200원 선 정도 선이에요. 그럼 이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는 계속해서 이 높이 올라갔던 상승폭을 죄다 반납을 해주는 매도세가 강하게 터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하위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이동평균선을 켜고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이동평균선이 계속해서 상반기 열기였다가 하반기 열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검정색 선 240 이동평균선을 파란색 선인 20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를 해준 모습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승 추세에서 코인을 매수를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조건이 가격이 20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을 때 20 이동평균선이 상반기 열기로 진행될 때를 전제 조건으로 설명드렸어요. 현재 구간은 살 구간이 아니라 파셔야 할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현재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가격 반등이 나와주게 될 시
2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29,070원 선이라든가 아니면 24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35,000원 선에서 저항이 나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운스 토큰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지코인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실 고점 대비 밈코인 전체가 90% 정도 급락한 상황이긴 하지만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대장주인 만큼 최근 온체인 데이터상 2달 연속으로 고래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연말에 이러다가 뭐 1,0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또 200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지금 네. 구간에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도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론 머스크가 사랑하는 코인이죠. 일론 머스크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거래소에서도 상당히 이제 XRP만큼 거래량이 상당히 높은 코인이에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큰 추세, 주봉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제가 제일 추천드려볼 수 있는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 상승 추세 속에서 하락 채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도지 같은 경우에는 딱 지금 구간이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데 다시 일봉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전에 저점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 구간을 방어해주는 상승 반전형 패턴인 상승 삼각형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등장을 하였고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고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근데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더라도 아까 비트코인에서 파동 관점으로서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 돌파가 메인이지만 돌파 이후에 전고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야 파동이 완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382원에 설정이 되어 있는 이 지지가 나왔었고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주었었던 328원 수평 저항선 구간에서의 저항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 그렇다면은 상단 구간의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 360원 구간을 돌파를 해야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 열린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만약 난 도지코인을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매수를 해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363원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는 아까 주봉 관점에서 보았었던 상승 추세 중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굉장히 좋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부터 만나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인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고 링크 따라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차트적인 관점으로 어떤 것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 들어온 문자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고민 종목으로는 1544님께서 보내주신 솔레이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들어도 괜찮을지 문자를 주셨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미 전문가님과
공략을 해봤던 코인으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표가를 달성한 코인인데 지난주에 제 기억에 저희가 한 1,5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잡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2,000원까지 돌파를 해준 상황이거든요. 네. 신규 진입이 가능할까요? 지금 구간에서? 일단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이게 네. 여러분들이 참 아쉬울 수가 있어요. 이 코인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더 오르지 않을까? 100원 갔으니까 200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네. 매수를 고려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주신 분처럼 계속해서 질문 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차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흔치 않은 코인이에요. 이제 지금 최근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전에 바운스 토큰, 하락이 나와주기 전에 바운스 토큰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은 상승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코인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점 구간에서 이제 쌍바닥이라고 하는 상승 반전형 패턴 만들어주고 그 이후 상승 파동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형태인데 저는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시점, 이 구간에서 저항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방송 때 주의 깊게 방송을 시청하셨던 분들께서라면은 이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서 살펴봤었던 구간이랑 이 구간이랑 동일한 관점이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설명을 주셨으니까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4시간봉 기준에서 지금 고점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쌍봉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쌍봉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 하락 반전형 패턴인데 쌍봉, 즉 2개의 봉우리를 형성을 한다라고 해서 쌍봉이라고 불러요. 이 쌍봉 구간의 넥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지지선 구간을 이탈하면은 이 패턴이 완성된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그 완성되는 패턴의 구간의 가격대가 어디냐? 가격대를 그어보게 된다면은 1,998원 정도 구간이에요. 그럼 1,998원 구간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전에 저항을 받아줬던 구간 매물대인 1,885원까지의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현재 고점 구간까지 2,200원 정도 선까지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으나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상승세가 크기도 했고 현재 응축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난다면은 낙폭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손익비상 좋지 않은 자리다라고도 봐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고점 구간을 갱신을 하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 현 구간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1,885원 수평 지지선 이 구간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이 구간에서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항 그리고 지지를 어떻게 돌파하냐에 따라서 전략이 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최근에 가파른 상승을 보였던 만큼 지금 구간보다는 오히려 지지받는 구간에서의 진입이 더욱더 좋을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레이어 제로 들어와 있고요. 지금 매수가가 3,700원에 비중이 30%라고 하십니다. 어디서 팔아야 좋을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일단 지금 수익권에 들어와 계시고 최근에 이제 와이오밍주의 스테이블 코인의 파트너사로도 선정이 되면서 나름 좀 근본 있는 코인으로 계속해서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권인데 해당 부근에서 바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 찾아와 줄까요? 일단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에도 어느 구간에서 팔아야 할지 뭐 홀딩을 한다면은 이 보정가를 어디다 설정을 하셔야 될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기적인 아니고 장기적인 이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최근 상승이 나와줬을 구간에서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실패한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었었던 이 강화된 상승 추세선을 하단부로 이탈이 나와주었으나 제가 파동은 여러분들 뭐 하락 추세로 예를 들면은 돌파하고 전고점까지 돌파를 해야 완성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상승 채널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를 이탈하고 전저점을 이탈해야 이제 추세 전환이 완성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인 상승 채널을 작동을 해보게 된다면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이런 식의 형태로서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3일 전 캔들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인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현재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평단가가 3,7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을 형성을 하였고 현재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는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가격은 계속해서 이런 식의 형태로서 올라가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홀딩을 가져가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고 전저점 구간인 이 구간을 이탈한다면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완료된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전저점 구간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4,040원 정도 구간이니 4,040원보다 살짝 아래 구간인 4,030원 정도에다가 이익 보전가를 걸고 홀딩을 하시는 두 번째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이 구간 가격대로 따져보면은 가격대는 내일 정도 구간에 혹은 이틀 정도 구간에 터치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5,260원에서 5,280원 정도 선이에요. 그 구간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이 구간에서 뭐 1시간 본 기준, 4시간 본 기준 이전 캔들 대비 거래량보다 뭐 이런 식의 형태로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다가 이렇게 잠잠하다가 갑자기 강한 매도세가 터져준다. 그럼 그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상승 채널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4,030원 정도의 이익 보존가를 걸어놓고 전략들을 세워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으로는 종목명 빔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매수가가 21원 그리고 비중이 40%인데 지금 고점 대비 사실 워낙 조정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탈출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건 지난 일주일 동안 약 40%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였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승 탄력이 쭉 올라와서 다시 20원 위에까지도 기회를 줄 수 있나요? 일단 평단가가 21원이라서 네. 약간 차이가 조금 있는 가격대예요. 따라서 뭐 암울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뭐 좋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라 약간 희망찬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중이 40% 구간이 40%로 약간 높은 비중이시기 때문에 추가 물타기 전략은 제외하고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제외하고 이제 홀딩 관점으로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빈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데 현재는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 및 일시적인 단기적인 저항 매물대 구간이었던 13.5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추가적인 13.5원 이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평단가가 21원이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 전에 약간 고비 구간이 있습니다. 그 고비 구간이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8.2원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 구간이에요. 이 18.2원에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평단가가 존재하고 있는 21원 선까지는 무리가 없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18.2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선택지가 나뉩니다. 18.2원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터져주면서 이런 식의 형태인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약손절로 과감하게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이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못하면은 이 하락 채널의 형태의 하락 파동 형태가 이런 식으로 재차 떨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지지를 받아주게 되었던 13.3원 구간,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18.2원보다 낮추시고 여기에서 반등, 그 다음에 재차 18.2원을 터치를 해줄 때 혹은 그 이전의 저항을 받아줄 때 탈출을 하시는 전략, 총 두 가지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18.2원을 한 번에 원웨이로서 돌파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만약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참고하셔서 잘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발란체 기반의 서브넷이죠. 빔에 대한 전략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18.2원의 저항이 워낙 강력한 만큼 그 구간을 앞뒤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 꼭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대박칠 코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전략을 세워봐도 늦지 않은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박칠 코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세현 전문가님과 지난주에 나눠봤던 종목 이미 목표가 달성하고 훨씬 더 그 이상의 가격 상승까지 보인 종목도 일주일 만에 지금 나왔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와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어떤 것부터 확인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핫한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매수세도 강하게 나와주었었고 매도세도 그만큼 강하게 나와주었었는데 이제 제타체인이라는 코인인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었을까? 네.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타체인 1시간봉 기준이고요. 1시간봉 기준으로서 최근에 상승폭이 강하게 등장을 해 주었었습니다. 상승폭이 강하게 형성을 해 주었고 삼각수렴의 형태로서 가격 응축이 진행이 되었고요.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하고 재차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상승 채널의 하단 구간을 계속해서 타고 가면서 가격이 상승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현재는 추격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상당히 지금 사기에는 약간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닌 상승 추세성, 상승 추세 중 지지선 구간, 즉 눌림목 구간을 노려서 진입을 할 건데 그 구간이 어디냐? 현재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전고점 기준, 종가 기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살짝 이렇게 넘겨서 보게 된다면은 전고점 기준, 종가 기준 매물대, 꼬리 기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단기적인 조정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에요. 따라서 조정이 나와주는 것을 기다린 이후에 지지 구간인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는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 1차적인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구간의 가격대는 어디냐? 1차 진입 기준 가격은 535원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35원 구간, 상승 하단 구간 터치하는 구간이 나와주면 진입을 하고 1차적인 목표가 부분은 어디다 두느냐. 이 최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전고점 기준, 꼬리 기준 660원의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구간보다 살짝 아래 정도 구간인 645원 구간의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고 전저점 구간 매물대 구간인 472원 구간을 이탈하는 470원 정도 선에다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2차 진입가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2차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이 503원 구간의 수평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대보다 살짝 높은 505원 구간에서 2차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4시간봉으로 일봉으로 넘어가서 보았을 때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되면은 이 660원 구간에 120 이동평균선, 보라색 선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12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조지표의 반향성이 현재 상승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저항선 구간은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은 다음 2차 저항선 구간이 설정을 해야 되는데 2차 저항 구간이 이 위쪽에 있는 242동 평균선이에요. 근데 이 242동 평균선은 하방 기울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내려올 겁니다. 따라서 점점 내려오는 구간보다 살짝 아래 정도 구간인 705원에다가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손절가는 동일하게 470원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크로스체인 레이어 1인 제타체인에 대한 일단 목표가부터 세워봤습니다. 1차와 2차 나눠서 저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동일하게 손절가는 470원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코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카닷이라는 코인이고요. 폴카닷 코인도 마찬가지로 왜 가져오게 되었는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폴카닷 코인 같은 경우에도 요새 알트코인들 움직임이 약간 대략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반등이 나와준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하락 채널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해주고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하위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서 하락 추세 돌파, 그다음에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인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현재 조정 가능성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똑같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대에서 진입을 노리셔야 되는데 구간이 어디냐? 1차적인 진입가는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가격대인 6,800원 선으로 예측이 가능하겠고요. 6,8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은 가격이 올라갔을 때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하였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7,130원인데 이 7,130원은 고점 구간을 살짝 돌파를 하고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 목표가라고 잡아볼 수가 있는데 저는 현재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도달을 하면은 추가적인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 반영성이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조정 구간을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상승 채널의 상단부 저항 구간보다 살짝 아래 정도 구간인 7,130원에다 가격대를 설정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는 구간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탈하게 된다면은 동일한 관점인 전저점 구간인 6,510원 정도 매물대를 이탈하는 선인 490원 정도 구간에다가 선저가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2차 진입가는 어디서 하느냐? 현재 작도 관점 말고 이동평균선을 키고 보게 된다면 62동평균선, 이 주황색 선이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격대가 242동평균선을 이탈하고 62동평균선 구간을 터치를 해주는 시점인 6,660원 구간을 2차 진입가로 설정이 가능하겠고요. 2차 진입가도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똑같이 6,490원으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시지만 목표가는 어디다 두느냐? 2차 진입 시에는 일봉에서 보조지표를 키고 보게 되면은 현재 이 주황선인 62동 평균선이 하반기 여기로 강하게 내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 62동 평균선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한다는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전고 혹은 242동 평균선, 242동 평균선이 하반기 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내려오겠죠. 내려오게 된다면은 7,550원 선에다가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21년 불장에서 큰 역할을 했었던 폴카닷 일단 두 번째 공략 종목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저희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의 히든 종목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현재 상황 짧게 들어볼까요? 네, 히든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전에 드렸었던 간시 종목들이랑 비슷한 모습인데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기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방송 직전에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등장을 해줬어요. 굉장히 강하게 등장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 이제 이 상승 채널 하단 부분은 이탈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역으로 말아 올려준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서 조금 더 긍정적인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정확한 디테일한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QR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방에서 방송 종료 이후에 바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최근 알트코인들의 차트 분위기 비슷비슷하다 설명을 주셨는데 일단 하락을 좀 돌파하는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좋은 전략들을 세워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전략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김세훈 전문가와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코인트렌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변동성은 또 어떻게 나와줄지 굉장히 궁금하죠. 내일도 저희 오후 5시에 찾아뵙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